자, 지난 시간까지는 호미를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보리입니다. 근데 보리가 일반으로 우리가 식용작물로서는 과거에 보리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보리는 우리가 청보리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우선에 보리가 어떤 게 있는지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 끝에 이제 달리는 것이 특징이죠.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생겼죠. 이 끝에, 줄기 끝에 이렇게 이삭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삭이 여기서 보면 이제 위에서 딱 보면 한 줄, 두 줄로 되어 있으면 두 줄 보리,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섯 줄 보리. 그래서 두 줄 보리와 여섯 줄 보리로 크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 삭당 이게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마디가 있죠. 그 마디당 3개의 이삭꽃이 있고, 씨알의 베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줄이나 또는 여섯 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이제 여섯 줄이고, 두 줄은 주로 맥주 보리 있지 않습니까? 맥주 담글 때 우리가 사용하는 보리. 그 다음에 이 파성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봄에 예를 들어서 보리를 파종을 하면은, 잎은 무성하게 자랍니다. 줄기하고. 그런데 열매가 제대로, 꽃이 제대로 안 피고 열매가 제대로 맺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가을에 파종해야 된다. 소위 이제 발화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자라서 겨울을 나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을에 파종해야 된다는 성질을 해서 파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봄뿌리는 이게 파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는 봄에 파종하면 되는데, 가을에 꼭 파종해야 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봄뿌리에 관한 거고, 1, 2 정도는 약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에서 7 정도까지 보시면 요것은 가을 파종, 가을에 파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내동성, 소위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소위 생산량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지상부에 있는 이 위에, 땅 위에 있는 지상부의 양이지 않습니까? 이 양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봄에 파종하면은 일단 출발이 늦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월 20일 날 또는 뭐 3월 1일 날 파종을 한다고 보더라도, 이게 5월 30일 날 수확을 한다 라고 가정하면, 5월 보통 20일에 수확하지만, 그러면 생육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4월 하고 5월 20일까지면은 약 80일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화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출현하는 데까지 보통 10일에서 2주 정도 걸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실제는 65일 정도밖에 생육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양 생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그래서 가을에 파종하면 일단 뿌리를 내리고 잎이 한 3개, 4개 또는 4개, 5개 정도 났다가 월동을 하지 않습니까? 겨울이 와서. 사실은 겉으로 보면 거의 죽은 것 비스무리하게 황변화되어 있지만 실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다 보니까 딱 봄이 되면은 이 토양 속에는 뿌리가 벌써 쫙쫙 내려가면서 양분 수분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한 2도씨, 3도씨 올라가면 생장을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을에 준비된 것이 훨씬 더 생장량이 많아지죠. 이런 점들이 가을에 우리가 파종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을 보리를 많이 심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가 구분하는 것에 있는데, 껍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매상되고 할 때 보면 전부 수매죠, 그죠? 겉보리와 살보리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이 겉보리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이 쌀보리 있지 않습니까? 껍질이 없는 경우, 요것은 거의 젓갈색이 비슷하죠, 그죠? 탈곡하면
이것은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주로 남부지방, 그러니까 경남, 전남, 제주 등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약한 추운 지방에는 겉보리를 재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품종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속 빨리 성숙하는 거, 그 다음에 재해 저항성이 강한 내재의 품종, 그 다음에 수량성이 높은 다수성 품종,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청보리로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 수량이 많아야 됩니다. 지상보 지퍼의 양이 일단 많아야 되고, 그리고 호숫기 정도의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레인 함량도 어느 정도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총 지상부 생체중 또는 건물중량이 많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다수성, 수량이 높은 품종 육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 6줄 보리는 지금 한 40여 품종이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보리차라든지 엿기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맥주용 그 두줄보리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거 두줄보리, 얘는 지금 한 20여 종이 있습니다만, 뭐 두산 뭐 맥주라든지 무슨 과거에는 오비 맥주, 지금 뭐 테라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하이트 맥주 사고 이런데 거의 다 이런 두줄보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보리는 지금 47종 정도가 나와 있는데, 청보리는 한 12종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02년부터 지금 육성이 돼서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전국에서 가장 유일하게 빠르게 이제 진행된 것이 이제 어령이지 않습니까? 09년도부터 이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청보리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청보리를 재배해서 소유 가축에게 처음에 먹일 때는 이 품종이 까락이 있어서 상당히 소가 싫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까락을 없애는 유연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상당히 이제 소들도 좋아하고 결국은 소의 그 고기 품질의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숙기, 성숙하는 시기죠. 소위 익는 시기 이 말입니다.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작부 체계를 보면 벼 재배하고 보리를 재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콩을 재배하고 겨울작물로 보리를 재배하는 이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쭉 보시면 이 성숙하는 시기가 보리가 60년대는 6월 18일, 70년대는 6월 12일, 80년대는 11일, 90년대는 7일, 2000년 정도는 6월 5일 정도, 그리고 현재 한 6월 5일, 6월 초순이죠, 그죠? 이렇게 지금 성숙 시기가 빨라졌다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리를 재배할 경우입니다. 물론 뭐 청해로 할 때는 청보리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더 빠르죠, 그죠? 한 보름 정도 빠릅니다. 그 다음 단축 일수로 보면 이렇게 6일, 7일, 11일, 13일 정도로 과거 60년대에 비해서 이렇게 생육 기간을 단축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평균 최저 온도 또는 일월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일월 온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일월 평균이 마이너스 5도씨 이상인 경우, 최저 평균이 마이너스 12도씨, 그리고 마이너스 4도, 10도,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18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6도, 그리고 0도, 4도씨, 마이너스 4도씨인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남부지방, 남해, 거제, 그 다음에 저쪽에 그 호남 남쪽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온도가 상당히 낮은 곳 중북부 지방이 되겠죠. 원래 중북부는 이 보리를 잘 안 심습니다만 밀을 심겠죠. 대신에 이 겉보리로서는 올보리, 강보리, 탑골보리, 쇠올보리, 찰보리, 쇠강보리, 서둔 찰보리, 팔도보리, 상록보리가 있고, 그 다음 요거보다 조금 온도가 높은 경우는 쌀보리가 가능한데, 요거는 찰쌀보리, 새찰쌀보리, 진미 찹쌀보리. 이게 이제 보리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전북 그 김제에 가시면 그 흑찰보리라고 있습니다. 흑찰보리,
먹인 한우 해서 그 직매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 식당도 운영이 잘 되지만 거기 고기도 상당히 이제 그 마케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고기를 드셔 보시고 맛있으니까 많이 이제 포장을 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그 한우하고 그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서 방목해서 키운 소의 육질을 보면,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방목해서 키운 거는 거의 이제 우리가 마블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입맛에는 조금 덜 맞죠. 잘 안 맞기 때문에 좀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뭐 한국 분들이야 사실 소고기 해박분들 일주일에 뭐 한 번 먹으면 많이 먹죠. 근데 미국 분들은 거의 almost every day 하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먹으니까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중요 행사 있을 때 한 번씩 먹는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우리 그 한우가 상당히 고급지다, 고급 고기다 해서 상당히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싼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사료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조금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찰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집만 먹여서는 이게 살이 안 찝니다. 좀 덜 찌죠. 그래서 이 곡물 사료 있지 않습니까? 곡물 사료를 먹여야 조금 이제 소위 살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살이 좀 찌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도축해 보면 도축률도 좀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찰쌀보리라든지 흑찰보리 이런 것들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기온이 3도씨 이상인 경우,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8도씨입니다만, 이런 경우는 겉보리로서는 알보리, 알찬, 밀양 겉보리, 쇠알, 큰알, 대백, 미락, 대연, 태평이 있고, 쌀보리로서는 내한 찰보리, 내한이라는 건 찰 한자죠. 견딜래, 차가운 온도에 견디는 쌀보리를 말합니다. 제강, 동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18도가 아니고 못합니다. 마이너스 8도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월 평균이 마이너스 2도 이상 되는 곳은 겉보리는 5월 대진 낙엽이 있고, 쌀보리는 송악, 널, 무등, 긴 흰, 흰찰, 올, 춘추, 강알, 강호, 대호보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0도씨 이상 되는데, 이것은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4도죠. 그 쌀보리로서는 두원 찹쌀보리가 있고, 맥주보리는 4,006호. 주로 이제 우리 경남 지방 보면 진주 바로 밑에 사천에 있죠. 예, 그래서 4,006호 두산, 이 두산 맥주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죠. 예. 29호, 8호, 그 다음 진광, 제주, 진양, 삼도, 남행, 단원, 일진, 신호, 대행 이런 품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리 품종 개발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밥맛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찰성, 약간 끈적끈적한 게 있는 아밀로펙틴 성분이 있는 이런 인자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퍼짐성, 옛날에 우리가 보리밥을 하려고 하면 두 번 삶습니다. 한 번 이제 먼저 삶았다가 소위 설경, 그러니까 얼금얼금한 그 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수분 정발이 잘 되는 바구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밥을 할 때 쌀밥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야 보리쌀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잘 안 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선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게 밥솥이 원체 좋으니까 이 보리밥 하면 그것만 누르면은 알아서 이제 해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죠. 그 다음 보리쌀이 도입되고, 요것은 이제 퍼짐성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 윤기와 촉촉한 맛이 있고, 그 다음에 밥맛이 개선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글루칸 함량, 요거는 항산화 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요것이 이제 기존의 3, 4%에서 6, 7이니까 약 2배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밥만 말고 가공용으로 이제 하는 것은 엿기름 보시면 식혜, 그다음 엿 생산하고 장류 제조하는데 효소 엿가와 엿기름 수율이 이제 핵심인데 이것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고피가 얇습니다. 껍질이. 그는 발화세, 발화할 때 빨리 발화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력이 우수하다 이거죠. 여기에 관한 이제 가공용 품종은 이제 해양이라든지 해강, 해다 이 해자가 다 들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 보리 특징은 탄닌 계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뜰감 있지 않습니까? 뜰번 감, 이 카테킨이라고 하는데 이 성분이 계열입니다. 약간 쌉쌀하다는 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것이 폴리페놀의 이제 이뇨 작용을 촉진하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금속하고 중금속 결합을 해서 소변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중금속 함량을 체내에서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보리 특징이다. 그 다음에 요즘 또 건강을 생각해서 보리차를 많이 드시는데 이 보리차용은 어떤 거냐 하면 공립 크기가 중소, 그러니까 약간 작거나 중간쯤 이하되는 거죠. 그 다음 곡피, 바깥 껍질이 얇고 잘 밀착되어서 가열 처리, 그러니까 열을 가했을 때 열게 이제 벌어지는 거 있죠. 이것이 잘 일어나는 품종이다. 그러니까 이게 살짝 벌어져야 어떻습니까? 안에 열이 전달돼서 잘 익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05년에 육성된 다향이라는 품종이 가공적성이 우수하다. 다향은 뭐 차다자, 향기 향자로 씁니다. 이 차, 보리차기 때문에 그죠? 다향. 다향이란 그 찻집도 많이 있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이게 향이 우수한 찻집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주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분 함량이 높아야 되고 결국 전분이 분해돼서 알코올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종자가 작은 소립종, 그리고 푹만도 봤을 때 느낌이 좀 탱탱해야 된다니까 하여튼 홀쭉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단백질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쇠쌀보리가 전분 함량이 이제 높고 여기에 해당되더라. 쇠쌀보리입니다. 그 다음 맥주를 만드는 데는 맥접 추출률 그리고 적정 효소력입니다. 낮은 단백질 함량 이런 것들이 이제 맥주 만드는 데는 핵심입니다. 맥주 추출률이 높아야 되고 적정 효소력이 있어야 되고 낮은 단백질 함량이어야 됩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이게 맥주 만드는 데는 꽝입니다. 여기 나온 거는 공이 있는데 호품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배에서도 보면 호품배란 게 있지 않습니까? 있듯이 여기 이제 호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계적 수준이고 항바이러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낮고 효소 효과와 맥주를 만들 때 수율이 높아서 맥주 제조에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지금까지 육성된 보리 품종이 되겠고 다음은 이제 청보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청보리라는 개념은 뭐냐면 풀을 청자입니다. 풀은 보리죠. 풀을 때 보리를 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보리는 보리를 사료로 이용할 때 식물체 전체를 이용한다 해서 총체보리라고 불리다가 최근에 이제 줄여서 그냥 청보리 풀을 때 벤다해서 이렇게 불립니다. 전용 품종은 2002년부터 8년까지 9개 품종이 지금 개발되어 있다 하는 거고 특징은 청보리 품종은 일반 보리보다 전체 건물 수량이 많으면서 조사료로서 품질이 우수하다 하는 거죠. 건물 수량도 많고 조사료로서 품질이 우수하다. 소위 TDN 함량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까락, 소위 수염이 있지 않습니까? 수염이 있으면 소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소가 먹기 좋도록 보리의 까락을 매끄럽게 개선한 게 우호보리하고 까락이 아예 없는 시 흔적만 있는 유연보리라든지 유호보리, 지금 이제 유연보리 이런 애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줄기에 딱딱한 잎길을 없애서 부드러운 다미보리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품종들은 소들이 좋아하는 축산 농가에서 이제 인기가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럼 청보리는 어떻게 재배하느냐? 재배 기술을 보면
파종 시기가 중요한데 적정 파종기를 놓치면 수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오늘도 제가 이제 의령에 다녀왔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축산 농가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들은 게 뭐냐면 이게 농가에서는 이 시기를 파종 시기를 많이 놓친다고요. 그게 이제 배를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수확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또 기계가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또 이 퇴비가 또 준비가 덜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볏짚, 보리집을 소한테 먹이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축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소위 똥이죠. 소똥을 이렇게 퇴비로 만들어서 투입을 하는데 이게 발효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발효도 충분히 좀 될 수 있게끔 EM을 투입을 한다든지 비닐을 적정하게 덮어서 이제 발효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기에 파종하실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 한 필지당 면적이 작으면 이게 기계가 들어갔다가 뭐 턴하다가 그러니까 이 코너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의령 국유면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이 좀 필지 자체가 적다 보니까 기계화를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정 지역에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보리를 생산한다면 이게 소에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결국 그걸 안타까워 하실 일이 아니고 이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사료가 소먹이에 가장 좋다. 그리고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것을 프라이드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파종 시기는 중북부는 10월 상순이고 중부는 상중순이고 남부는 10월 중하순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 어령도 보면은 11월에 파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너무 늦다 보니까 월동률이 낮고 그리고 월동하고 나서 보시면 중간에 텅텅 비어 있는 데가 발견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밭에서 재배할 때 씨뿌림 시기가 약간 늦어지기도 합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적기에 파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파종량하고 시비량을 보시면 파종량은 곡실용으로 재배할 때 파종량은 시바르당 300평당 14kg 정도, 보리로 이제 재배할 때는 밭에서는 시바르당 18kg, 논에서는 22kg 파종량을 늘려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을 수가 논에서는 적고 밭에서는 뿌리 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분을 수도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다음 시비량을 보면 비료하는 양은 사료용 청보리는 곡실용 보리에 비해서 비료를 한 30% 정도 증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위 지상부 양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은 짚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곡실을 이제 황숙기까지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숙기 정도에서 빨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우선에 빨리 키워야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료를 좀 많이 줍니다. 30% 정도. 그 다음 우끄럼을 보시면 보리의 봄철 생육이 시작되면 우끄럼을 줍니다. 그래서 북부는 3월 상순, 중부가 2월 하순, 3월 상순, 남부는 2월 중하순에 주로 이제 퇴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논에 들리게 보시면 뭐 트랙터가 막 그 하얀색 비료 주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요수비료입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우끄럼으로 추비를 시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청보리 사일리지는 다른 말로 하면 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보리 김치 조제 기술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는데 이 사일리지는 수분 함량이 많은 목초리 등 사료작물을 사일로 하는 것은 길쭉한 이 탱크 있지 않습니까? 곡물 저장하는 탱크. 여기에 이제 용기에 진공 저장하고 유산균을 발효시킨 다음 이제 다접질 수분이 많이 있는 사료를 만드는 거죠. 일명 김치입니다. 이 나중에 사일로에서 꺼내서 줄 때 보면은 새콤한 냄새 있지 않습니까? 새콤한 냄새 표현이 좀 근데 약간 달면서도 약간 신맛이 나는 새콤한 냄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게 나의 아주 소들이 좋아합니다.
그다음 수확 시기는 언제 하냐면 청보리는 까라 끝부분이 노란색으로 빼는 까라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실이 종실이 껍질 종피가 이 노란색으로 변하면 좀 늦죠, 그죠? 그다음 곰포 및 발효를 보면 수확한 청보리를 원형 곰포 즉 말아주는 작업을 실시하고 이때 미생물 첨가제 발효제를 넣어주면 발효가 잘 됩니다. 그 다음 랩핑을 하죠. 제가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 기계에서 딱 써가지고 그죠? 한데 뭉치가지고 하얀색이 나중에 나옵니다만 지금 보여드려야 좋아하시죠? 요겁니다. 여기 아니구나. 야야, 여기 있네.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랩핑 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비닐로 하얀 비닐로 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닐 하얀색인 것도 있고 청색도 쓰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말아주는 영어로 하면 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필름 같은 거 투명 필름을 둘러싸는 걸 랩이라고 하는데 WRAP 이 랩입니다. 랩핑 기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랩핑은 공포 작업 후 8시간 이내에 비닐로 랩핑을 하고 새나 지에 의한 손상에 유의하여 저장 번호 40일부터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면 되고, 랩핑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랩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확 현장에서 랩핑하지 않고 트렌치 살로에 바로 저장하거나 백 살리지에 저장한 후 소포장으로 제조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길이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길이 하면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푸드에 포함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겨울 나기 작물을 봄철에 재배할 경우에 가을에 씨 뿌린 것에 비해서 수확량이 7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육이 부진에 가라앉는 경우가 비문하지만 길이는 다른 사료 맹류에 비해 적응성이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다. 길이는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봄철 사료 작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아주 좋아하죠. 그 다음 기상 환경으로 인해 지난 가을에 월동 사료 작물을 파종하지 못한 농가는 풀 사료용 길이를 봄에 파종하는 경우도 있죠. 이래서 조사를 수확 공급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수입하던 주로 미국에서 미국 호주 등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 조사료를 우리가 연간 그 1000만 톤 정도 수입을 하는데 이 키로당 120kg 120원 140원 정도 하다가 최근에는 거의 뭐 600원을 넘어서 800원까지도 이게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벼에 있어서 그러니까 쌀을 작업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 전쟁보다 무서운 게 기근인데 이게 작업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듯이 이 조사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길이든 중체벌이든 이렇게 우리가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는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the more is the better.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아무리 적어도 50%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500만 톤 이상은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늦어도 3월 중순까지 파종을 해서 수량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여기 이제 경기도 연천인데 저기 서쪽에 그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25사단 있는데 혹시 거기 근무하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거기서 실험한 내용입니다. 그 3월 12일, 3월 15일 그리고 3월 20일 되니까 길이가 요런 상태가 되죠. 벌써 이삭이 폈죠, 그죠? 예. 이삭이 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삭이 출수를 했죠, 그죠? 예, 한 상태. 뭐 수확기가 다 돼갑니다. 이렇게 길이는 성숙이 좀 빠르다. 그래서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봄에 심는 길이, 봄 길이 씨뿌림 시기별 수량과 사료 가치를 보면, 자, 먼저 이제 두 가지 품종을 보시면 조풍이 중생종이고
하이스피드라는 조생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씨 뿌리 날이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삭 패는 날 출수일이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되더라. 그리고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조생종이 좀 빠르죠, 그죠? 평균적으로 한 3, 4일 빠릅니다. 5월 29일, 5월 26일이기 때문에 키를 보시면 키가 1cm이지만은 뭐 통상적으로 좀 늦게 심을수록 영양 생장 기간이 짧아지니까 작겠죠, 키도. 그다음 줄기수도 줄기수는 제곱미터당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중생종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줄기수가 뭐 좀 들쭉날쭉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700에서 시작해서 거의 뭐 900 그리고 800 중후반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고, 조생종인 같은 경우에는 줄기수가 이제 늦게 심으면 늦게 심을수록 통상적으로 조금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지만 3월 25일 되면 이렇게 확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량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조풍이라는 중생종을 이제 재배를 하게 되면 늦게 파종하면 할수록 수량이 떨어진다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일찍 파종하니까 오히려 줄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은 3월 15일이다. 건물 보면 6.84톤이다 헥타르당. 그래서 이게 가장 높다 하는 거죠. 조단백 함량 용을 퍼센트로 나타냈습니다만, 그리고 가소화 양분 총량 소위 TDN을 보시면 이게 퍼센트로 나타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예. 물론 여기 보시면 67로 가장 높긴 합니다만 아마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결국 그렇게 되면 사료의 생체종하고 건물종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 조생종을 한번 보시면 3월 10일에서 이제 늦게 이렇게 파종해 보니까 이삭 패는 날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키는 이렇게 줄어들고 줄기수는 이렇게 조금 이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일관성은 없습니다. 어쨌든 생체종으로 보면은 줄어들죠, 그죠? 예. 그리고 건물량도 이렇게 심을수록 줄어든다. 이게 뭐 정확하죠. 그는 단백질 함량을 보시면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가소 양분 보면 63.3에서 69까지, 그러니까 3월 25일 늦게 한 것이 좀 높게 나왔다. 조생종은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조생종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 심어라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수량성으로 보면 이 가장 좋은 게 3월 10일, 15일이 가장 좋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배법의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배수로를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동영상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 어령 국유면 같은 경우는 배수가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대각선으로 한번 지나가는 정도로 이렇게 줄만 한 두 줄 정도 내놓으시고 마는데, 다른 지역의 배수가 잘 안 되는 그 필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곳은 잘 관찰하셔 가지고 이 배수로를 반드시 철저하게 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봄 길이는 토양 수분이 많은 조건에서 피해가 나타난다. 그래서 논에 종자를 뿌린 뒤에는 비가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배수로를 깊게 파야 과다한 토양 수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기계 수확 작업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물 빠짐 고랑은 대부분 마무리 부분을 철저히 정비하고, 특히 논의 가장자리 좌우로 배수로를 낸 다음 서로 연결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가운데는 이렇게 배수를 내놓고 끝에 이렇게 마지막에 빠지지 않도록 해놓으면 그게 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깥쪽에 흥건하게 물이 고여서 이거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처리까지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법의 주의사항 파종량하고 시비량에 있어서는 봄 길이는 3월부터 6월 초순 사이 짧은 기간에 식물체가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량을 나타내는 만큼 세심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종자 뿌리는 양은 20cm 내외 간격으로 줄간격이죠. 조파는 줄지어서 심는 건 헥타르당 150kg, 그러니까 300평당 15kg, 산파는 이보다 많은 200kg, 20kg가 되겠죠, 10하르당은.
자, 그 다음에 파종 후에는 싹이 빨리 트도록 땅을 단단히 눌러주는 것이 진학기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죠. 다만 배수가 좋지 않은 점질토인 경우에는 오히려 싹이 트는데 지장을 줍니다. 눌러주면. 그래서 파종 예정 날짜에서 일주일 이내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파종 후에 땅을 안 눌러줘도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료는 헥타르당 질소 성분량으로 60kg니까 요소는 약 130kg입니다. 인산은 50kg, 용성인비로 하면 250kg, 칼리는 40kg, 염화칼리로 하면은 60%가 들어있죠. 칼리 성분이. 그래서 67kg를 주고, 그래서 밭을 갈기 전 전량 뿌립니다. 작물이 20cm 정도 자랐을 때 질소 60kg, 요소는 130kg을 추비하죠. 그러니까 기비로 60 주고 추비로 또 60을 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확 시기가 중요한데 수확을 언제 하느냐, 수확 시기와 사료 가치를 고려해서 제때 수확하라는 거죠. 조생종, 아까 중생종, 이 하이스피드 나왔죠. 중생종하고 조생종을 비교해 보면 조생종인 수확 시기가 5월 15일에서 6월 5일까지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해보니까 풀사료 생산량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치게 너무 늦은 것보다는 5월 25일 수확하는 것이 좋은데, 건물량으로 따지면 오히려 늦게 수확하는 것이 좋다.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단백 함량을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빨리 수확하는 것이 높겠죠. 늦으면 늦을수록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가스와 양분 총량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빨리 수확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상대적 사료 가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빨리 하는 것이 월등히 사료 가치는 높다. 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생종인 경우 5월 15일, 25일, 6월 5일 날 이렇게 수확을 해보니까 풀사료 생산량을 보면은 이제 5월 25일이 가장 높고, 그리고 건물량으로 따져보면 6월 5일이 가장 높더라. 그 다음에 조단백 함량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늦게 할수록 조단백 함량은 떨어지겠죠, 당연히. 가스와 양분 총량도 늦을수록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맛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사료 가치는 153으로서 약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정도로 빨리 수확하는 것이 좋다. 5월 중순에 수확을 하시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생정도 마찬가지고 조생정도 마찬가지고 5월 10월 정도로 수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재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럴 수 있는데 뭐든지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